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자, 오늘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다들 챙기셨죠? 오늘은 사제북톡. 네. 했지롱! 신청 못한 사람들 듣고 싶어 죽겠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저에게 또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그런 책인데 요걸 주제로 우리가 방금 사제북톡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지구과학 시간이죠. 다들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뭐 지구과학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뭐 사제북톡을 하면은 뭐 코스모스라던가 제가 그런 책을 뭐 안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존경하는 칼 세이건 교수님 아니면 닐 디그레스 타이슨의 오리진이라던가 그런 책들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약간 이런 또 인문학적 소양을 뭐 이과 친구들 많이 길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사실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스페셜 에디션인데 보시면은 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딱 보시면 신일고등학교 책이죠. 신일고등학교 장선대. 자, 신일고등학교 장선대 보시면 폐기도서.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이거를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진작에 빌려가지고 한 4번 지금 4번 읽고 한 5번째 읽는 건가? 3번 읽고 4번째 읽는 건가? 그런데 보시면 커피를 흘려버렸습니다. 제가 새 책을 사드리고 요 책을 폐기도서. 어떻게 보면 레어템이죠. 레어템.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조. 그래서 여기 돌아가야지. 오늘은 사실은 사제북톡을 하지 않고요. 하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한번 티켓팅을 잘 해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사실은 여기 아니고 메롱 바로 수능 완성 풀어야지. 수능 완성 푸셔야지. 즐겁죠? 다 즐거워하셔야 돼. 소리가 안 들려? 유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이고, 휴, 덥네요. 더워. 아이고, 저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 지금 수업을 1, 2, 3 하고 사제북톡 하고 영상까지 찍으려니 바쁜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벨이 이상해서 갑자기 이제 막 영상 듣다가 사이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고 저 괜찮아요. 저 막 인생 마지막 영상 아니고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사이렌 영상 나오면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1강 3점 수능 완성 2024년 수능 완성 지구과학 1 1강 3점을 다 풀 게 아니고요. 딱 3개 1번, 4번, 7번 3가지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고지자기 문제인데 오늘 딱 지금 이 영상 하나만으로 고지자기를 완벽하게 죽여놓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오세요. 만약에 오늘 영상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이 영상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수능 만점은 지구과학 1 만점은 50점이 아니라 바로 47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47점 만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고지자기 문제가 나오면은 웬만해선 어려운 3점으로 등장을 할 거고 웬만해선 킬러로 등장을 할 것이며 20문제 중에 감히 제 예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출제된 경향을 비교해서 봤을 때 20문제 중 오답률 3위 안에 드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은 어려운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 이런 난이도라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영상으로 지금 제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5연강이에요. 5연강. 5번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고 가는 겁니다. 지금 복습하시라고.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순서를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 중인데 네, 일단 이렇게 그냥 바로 갈게요. 자, 1번 그림은 200만 년 전부터 1cm 천천히 가야지. 200만 년 전, 200만 년 어딨어? 여기 200만 년 전부터 1cm per 년의 속력으로 북상하고 있는 얘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주문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같은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cm per 년의 속력을 북상을 하고 있으면서 요런 자료가 있고 또 고지자기 방향 자료도 있고 자,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안 쓰는 자료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있는 자료 다 쓰셔야 돼. 보시면 자, 일단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겠죠. 좌우 확장을 할 텐데 대칭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대칭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확장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30km만큼 벌어지는데 100만 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확장 속도는 기본적으로
30km 30km를 100만 년에 걸려서 확장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단위 변환을 해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센티미터 퍼 년으로 가셔야 돼. 그지? 그러면은 이 단위 변환을 지금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걸 막 여러 번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30km예요. 킬로미터면은 방금 거 좀 약했네요. 킬로미터면은 1000m죠. 1000m. 근데 미터는 몇 센치예요? 미터는 다시 100cm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센티미터 단위 변환이 가능하잖아. 그쵸? 연습하세요. 이거 되게 꿀팁입니다. 자, 100만 년. 100만 년이니까 100만 년이잖아요. 만 년. 근데 만은 또 0이 몇 개? 만은 다시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수식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0이 지금 몇 개 있냐? 분자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분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이상한데? 1, 100, 만이니까 여기 하나 더 줘. 이렇게 돼서 6. 자, 그래서 쭉쭉 딱 둘 다 6개니까 약분이 돼서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확장 속도는 깔끔하게 3cm per 년이다. 사실 판의 확장 속도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방금 0 하나를 추가 안 했으면 30cm per 년이 나올 텐데 이건 사실 실제로 조금 말이 안 돼요. 혹은 0.3cm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 1년에. 근데 30cm 제가 조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한 거는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곳이 제가 아는 한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cm per 년으로 확장하고 있구나 써주셔야죠. 3cm per 년, 3cm per 년. 이렇게 되면 지금 요 자료를 썼으니까 지워봅시다. 네, 우리가 또 안 쓴 자료가 뭔지 또 봐야 되니까. 자, 보면은 지금 고지자기 방향 이걸 안 썼지. 자, 고지자기 방향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요 방향대로 나침반이 배열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뭔 얘기냐? 자, 이렇게 나침반을 놓으면은 N극 이렇게, S극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고지자기의 정의. 또 마찬가지로 N극 이렇게, 또 S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게 그냥 고지자기 정의였지. 근데 보시면은 C 같은 경우는 요 정자극기일 때 생성된 거니까 정자극기 때 가리키는 나침반 방향이 곧 우리가 아는 나침반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오른쪽이 자연스럽게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이쪽은 남쪽이 되겠죠. 북쪽이 반대쪽이니까. 자, 그러면 북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자,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뭐예요? 동서. 동이지. 동서 남북이니까. 그래서 이쪽은 동쪽. 다 이거 좌표를 미리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북쪽을 바라보고 왼쪽은 뭐가 됩니까? 그치, 서쪽이 됩니다. 서쪽. 북쪽, 이거는 서쪽. 자,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이 친구 봤을 때 이게 역자각기라는 정의에 걸맞게 오히려 북쪽을 가리키는 친구가 누구? 남극, S극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아까 하나 안 쓴 자료가 있는데 ABC가 이렇게 있는 거 요것도 사실 써줘야 되죠. ABC가 사실 이렇게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연령 분석도 가능합니다. 연령. 자, 나이가 지금 뭐가 제일 많은 거죠? A가 원래 여기 해령에서 생겼다가 밀려난 거죠. 그 다음에 B랑 C가 나중에 생겨서 이렇게 같이 밀려난 거죠. 그래서 연령을 얘기를 해주면 A가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B랑 C가 나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했으면 진짜 이 그림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치? 더 이상 다 할 게 없어. 요것도 썼지, 그죠? 그러면 지금 안 쓴 정보 마지막 하나가 뭐죠? 그치, 요거 1cm per 년의 속력을 북상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 해령이 이렇게 있는데 해령을 중심으로 애가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고 있죠. 3cm씩 3cm. 이 말은 1년에 이 BC가 몇 cm씩 벌어져? 그쵸? 6cm씩 벌어지는 거야. 얘는 이쪽으로 3, 얘는 이쪽으로 3이니까 해령에서 판이 실제로 생기는 거는 6cm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1cm 속력으로 북상하고 있다. 요 말 때문에 요 전체 시스템이, 요 전체 그림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북쪽이면 지금 이 그림상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어떻게? 그치. 1cm per 년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발사형 경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절대적인 평균 속도는,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오른쪽으로 확장되는 3의 속력과 전체적인 이 모든 그림이 다 1cm씩 가는 이 오른쪽,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4씩 가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 판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3씩 확장이 일어나는데, 중심에서 이 전체 시스템이 북쪽으로 1만큼 가니까 3 빼기 1이 되면서 사실은 남쪽으로 2씩 확장이 되고 있는 절대적인 평균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 상황.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분이라면 뚜루루 뚜루루 어머 뚜루루 책이 2개가 있는데 각각의 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북쪽에 있는 판, 저걸 남쪽에 있는 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북쪽이죠. 요게 북쪽판, 남쪽판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실제로 얘네가 지금 3, 얘는 3, 얘 아래로 3. 그러니까 얘는 6cm씩 벌어져. 6cm씩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 상태로 얘네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1cm 퍼 연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씩 각각 벌어지고 6cm 벌어져. 이 상태로 1로 올라가고 3씩 벌어지고 1로 올라가고 6cm 벌어져서 1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판 입장에서는 벌어지는 거 더하기 움직이는 거 1, 벌어지는 거 더하기 움직이는 거 1 하니까 되게 빨리 사회속력으로 북쪽으로 날아가는 거고, 남쪽판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3cm 벌어졌는데 얘가 1씩 밀려 올라가니까 벌어졌는데 1씩 올라가니까 벌어졌는데 1씩 올라가니까 2씩 북쪽으로 가는 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아, 됐죠. 이거 하려고 무거운 책 들고 왔다 여기까지. 휴. 자,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 됐죠. 네. 고지자기 복각은 A와 B가 같느냐. 자, 이거 많이들 또 어려워하시는데, 고지자기 복각은 우리가 뭐를 기록한다 그랬죠? 그치, 그냥 위도가 아니에요. 그냥 위도가 아니고 생성 당시의 위도예요. 생성 당시 위도입니다. 근데 A랑 B는 지금 다른 시기에 생성됐어. 재밌는 건 다른 시기에 생성됐는데 이 시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쵸, 매년 1cm씩 이 전체적인 지형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이 B랑 C의 복각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점에서 생겼으니까 같을지언정 A는 먼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B와 C와 복각이 같을 수가 없다. 왜? 생성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성 지역이 다름에 따라서 생기는 복각의 차이가 여기에도 기록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면 어디가 클까요? 라는 질문은 조심해야 된다. 와, 이거는 우리 또 일반의 심재현 학생이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 해령이 지금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 만약에 북반구에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해령이 북쪽으로 1cm씩 이동하고 있으니까 1cm씩 1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해령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북상하고 있는데 1cm씩. 이 말은 점점 더 고위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형이 북반구에 있었으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계속 북상해서 고위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각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만약에 복각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먼저 생긴 A는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시간이 흘러서 생긴 B랑 C는 상당히 고위도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복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BC보다 작은 거지. BC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더 고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각이 더 크다.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애가 남반구였으면은 계속해서 1cm씩 북상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남반구에 있었기 때문에 북상은 고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적도에 위치한 저위도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위도로 가고 있다라는 말은 점점 복각이 어떻게 되고 있다? 복각이 감소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먼저 생긴 건 A, 나중에 생긴 건 B랑 C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가 더 복각이 큰 거죠? 그렇지, 더 고위도에 위치했던 A가,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A가 더 큰 복각을 기록하고 있는 채로 남아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A랑 BC 두 케이스 모두 다 복각의 크기가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이 땡.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 스페셜 땡스 투 심재현 그리고 박재현. 훌륭합니다. 자, 판의 이동, 그래서 같은 건 일단 아니야. 자,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C가 포함된 판이 빠르냐. 지금 C는 얼마만큼? 4만큼의 속력으로, 지금 4만큼의 속력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지금 4만큼의 속력으로 북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1cm/년 더하기 확장하고 있는 3cm/년이 더해져서 4. 그래서 C가 포함된 판이 빠르죠. B가 포함된 판은 2씩 가고 있기는 느리다. 최근 200만 년 동안 지구 자기장은 정자기 역작이 일정한 주기인가요? 자, 일정한 주기라면 이 바코드의 폭이
동일한 폭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려줬어야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폭이 여긴 넓고 여긴 좁고 좁고 다시 넓고 좁고 자기 마음이죠.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일정한 주기 절대 아니에요. 답은 2번. 그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모른다 손 치더라도 니은 디귿만으로도 풀 수 있는 선지죠. 왜냐면은 디귿이 명확하게 틀린 거 쉽게 알 수 있고 니은이 명확하게 맞은 거 아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 문제 혹시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았어요? 그렇지. 분명히 이거랑 비슷한 맛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 여러분이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거기서 그냥 멈추잖아? 그럼 여러분 3, 4등급 그 이상을 못 가요.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어디서가 어딘지를 찾아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1등급과 만점에 가까워집니다. 만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 어디서를 찾아. 그 다음에 얘를 언제 복습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시기도 본인이 설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시간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점에 가까워질 수 있어.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나중에 봐야지. 여러분은 죽어도 3, 4등급 이상 못 가요.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 어디서 막 지금 찾아. 여러분은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만점은 좀 힘들 수도 있어.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찾아. 야, 이 문제 오늘 내가 지금은 수업 있으니까 오늘 학원 갔다 와서 10시에 한 30분이면 복습할 것 같은데 바로 해야겠다. 만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이 1번 문제 옆에 귀퉁이가 널찍널찍하죠. 지금 당장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를 그래도 좀 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와 함께 보면 좋은 문제. 자, 다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적으세요. 자, 화면 잠깐 멈추고. 자이스토리 올해 푸른 거 우리 문제편 문제 다 있죠. A16번, A17번, A27번. 그리고 수능 특강 1강에 3.5번, 6번. 그리고 2강에 3.5번. 이 문제들 다시 당연히 안 풀어도 됩니다. 왜? 영상이 다 있어요. 돌아가서 A스텝이랑 수특 1강, 2강, 3점 영상 보면 다 있습니다. 요거를 꼭 같이 지금 right now 언제 공부할지 정해서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1번 끝.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 내가 궁금하면 그 어디서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돼. 내가 그걸 찾는 능력이 없으셔? 그러면은 당신들보다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든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시든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 정도 열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1번은 저렇게. 자, 그대로 텐션 가져와서 긴장감 그대로 가져오셔서 이번에는 4번 갑니다. 4번. 그림 가나는 현재 하나의 대륙으로 존재하는 가상의 지괴. 지괴는 땅덩어리, 수괴는 물덩어리, 금괴는 금덩어리, 기괴는 기단덩어리? 공기덩어리는 기단. 기괴에 땅덩어리 AB가 있는데 고지자극의 위치입니다. 고지자극은 고지자기 방향을 추정한 지리상 남극. 남극이에요. 북극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 실제 지리상 남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이 문제를 한 줄 평을 제가 감히 올리자면 어려워 보이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막상 천천히 해보면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너무 막 쫄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 천천히 따라오세요. 천천히 따라오시고 우리 반 11반 김예성 학생이 알려준 또 꿀팁 또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이직하게 담백하게 공부하는 방법, 담백하게 해석하는 방법 제가 하나하나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눈을 부릅뜨고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자, 시간은 당연히 지금 이거 단위가 100만 년 전이긴 한데 예를 들면 80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 한 거 해볼까요? 80, 100만 년 전. 이거 단위 변화는 우리가 결국엔 연으로 해야 되잖아요. 80, 100만 년 말이 좀 이상하잖아. 80, 100은 0 몇 개? 0 2개. 년, 전 이렇게 쓰면은 80, 100만 년 전? 8천만 년 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그냥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이제부터 80년 전, 40년 전, 20년 전 이렇게 할게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자, 당연히 시간은 80년 전, 60년 전, 40년 전, 20년 전, 0년 전, 즉 현재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한 번씩 해볼까요? 자, 이 A직에 80년 전 살았던 사람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남극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 즉 내 땅덩어리로부터 요만큼 올려줘야 한 위도 30도 정도 올려줘야 지작이 남극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쵸? 근데 분명히 이 고지작이 극으로 추정한 곳은 지리상 남극이라 그랬잖아. 즉 한마디로 에임이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실제 지리상 남극인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이제 에임이 비껴놨죠. 난 분명히 80년 전에 여기 위에 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어긋났잖아. 어떻게? 얘를 여기에 맞춰주셔야지. 얘를 여기에 맞춰주실 때 유일한 조건이 뭐냐? 이만큼 올려서 맞아야 되는데 라는 이 거리는 무조건 고정이라는 거예요. 얘는 바뀌면 안 돼. 이 조건 빼고 그대로 얘를 올려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 에임을 여기다 맞추려고 하는데 이 거리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 어떻게 돼요?
쭉 하다 보면 제 엄지손가락 쪽 보세요.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A 지괴 이 위치가 따라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실제로는 80만 년 전에 한 요쯤에 있었구나. 요쯤에 있었구나. 얘를 이 위치를 이렇게 올려야 됐는데 이 거리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 거리는 똑같이 유지돼야 되니까 나 80만 년 전에는 80년 전에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됐죠? 지워. 지금 한 번 이해 안 된 분들 앞으로 이거 한 7번 더 할 거예요. 잘 따라오면서 복습하셔야 돼. 자 80년 전에는 여기였는데 40년까지는 다 계속 똑같았죠. 60년 40년에서 여기까지는 계속 같은 위치에 있었어. 근데 드디어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때요? 내가 20년 전에 이렇게 있는데 20년 전에는 이 남극이 이렇게 올려서 한 요정도 떨어진 곳에 맞아야 돼. 근데 얘가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더 또 안 맞죠. 어떻게? 에임을 맞춰야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조건이 얘가 거리는 고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지궤도 또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올려줘. 그러니까 20년 전 여기.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내가 현재 0년 전 현재죠. 현재는 당연히 얘를 맞추려고 할 때 요만큼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딱 올렸을 때 에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지리산 남극과. 옮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가만히 두면 돼.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의 움직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땐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80년 전, 60년 전, 40년 전, 20년 전 현재로 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동하는 위치 고정. 근데 40년 전부터 20년 전, 10년, 0년 전으로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오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도로 얘기를 하면 적도 라인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점점 영도라는 저위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남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북상이에요. 왜? 여기가 남극이거든. 이거 조심하셔야지. 여기 남극이야. 남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오케이. 이 짓을 똑같이 나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볼게요. 지금 보셔야 돼. 자, B에서 마찬가지로 80년 전에 찍어봤을 때 고지자격이 여기 있었대. 이만큼이나 올려서. 우와. 근데 얘가 지금 원래는 여기 맞아 들어가야 될 에임인데 얘가 지금 여기를 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그대로 맞춰서 여기로 맞춰야지. 얘를 내려주는 것만큼 얘도 쭉 지게를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에임을 여기에 원래 맞으려니까 맞추면 이 거리는 유지한 채로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쭉 당겨서 내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B 80년 전에 B는 여기 있었어. 지금 보시면 적도를 아득히 넘어서 내려갔죠. 뭔 얘기예요? 지금 북반구에 있었다는 거지. 북반구에. 지금 여긴 남반구입니다. 남극이니까. 자, 다시. 또 해. 어우. 60. 지워. 자, 60년 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쟀을 때는 고지작이 남극이 여기 있었어. 근데 얘는 여기로 맞아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내려줘. 그러면은 어디에요? 한 요 정도. 60. 아까 80 지워졌네요. 요렇게. 오케이. 다시. 자, 20년 전. 내가 20년 전 사람이면 20년 전 사람은 고지작이 남극이 여기 있었다고 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맞추려고 얘를 내리면 나도 같이 내려줘야 이 거리가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여기 있었어. 오케이. 자, 마지막. 자, 0년 전, 즉 현재죠. 현재는 내가 여기로 이렇게 쏴서 여기를 에임하는 건데 그럼 지역이 남극이랑 당연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 시간은 80, 60, 40을 안 했네. 40 뭐 하시면 되겠죠. 40 가운데 있겠지. 해서 쭉 보면은 애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오는 거죠. 자, 80, 60, 40, 20, 0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애가 그림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얘는 일단 남하라는 표현을 쓸게요.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남극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남극. 위도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시면은 조심하셔야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갔다가 고위도로 가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북반구 고위도에 있다가 이 적도라는 영도잖아요. 딱 제일 저위도로 찍고 다시 남반구의 고위도, 남반구 극지방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케이? 야, 이거 말고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빨리 영상을 돌려서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지.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작이 그게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내 지게가 어디 있었는지를 역산해내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A는 40일 때가 40년 전이 더 남쪽에 위치하느냐. 지금 40년 전 여기 있고요. 그죠? 20년 전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 어때요? 더 위에 있으니까 북쪽이네 하면은 큰일 나요. 여기가 남극이라고. 그러니까 40년 전, 여기가 더 남극에 가깝기 때문에 40년 전이 20년 전보다 더 남쪽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40년 전, 40년 전이다. 40년 전 때가 더 남쪽의 위치가 정답. 자, B는 점점 80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고위도로 이동했다. 쭉 올라오니까 고위도로 이동했는데 하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해요? 북반구에 고위도 있던 애가 적도라는 저위도로 왔다가 한마디로 위도가 감소했다가 다시 남반구 와서는 고위도로 올라가는 위도 증가. 위도 감소와 위도 증가가 모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연속적인 증가 혹은 연속적인 감소라고 표현하는 순간 틀렸다고. 연속적인 증가는 이거고 연속적인 감소는 이거잖아요. 이렇게는 우리가 연속적인 증가나 연속적인 감소라고 얘기하잖아. 증가했다 감소하고 감소했다 증가했다고 표현해야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점차 고위도로 이동 땡. 고치면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고위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거 디귿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60년 전에 AB 위도차는 60도보다 크냐? 지금 60년 전에, 그러니까 6천만 년 전이지만 어쨌든 간에 대륙의 위치는 A는 여기 있었어요. A는 여기 있어서 A 60. B는 어디 있었냐면 B는 여기 있어서 B 60. 그러니까 저 디귿의 질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A는 여기 있었고요. B는 여기 있었는데 요 둘 사이의 위도 갭 차이가 60도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그린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과연 내가 찍은 이 지점이 명확한가? 근데 사실 우리가 지게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을 때 지게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게를 열심히 째껴대면서 그려낸 이유는 이 고지자기 극 자체가 변해서잖아.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다 지워. 다 필요 없고 지게 간의 위도 차이가 궁금하면 사실 A의 60년 전 고지자기 극의 위치랑 B의 60년 전 고지자기 극의 위치만 비교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지게들은 결국에는 이 위치 차이 때문에 움직였을 거니까 굳이 우리가 두 번 고생할 필요 없이 이걸 갖고 있는 지게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 고지자기 극의 이 위치 두 개만 비교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그리면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은데 B의 60년 전, 그러니까 6천만 년 전 그 고지자기 극은 여기였고 A는 여기였어요. 그럼 얘네 둘 간의 차이가 결국에는 지게 간의 위도 차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보시면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여기가 극지방이잖아요. 90도 S. 그러니까 30도 올려주고 다시 또 반대쪽으로 30도 돌려주고 그러고 나서도 플러스 알파 각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지금은 60도 더하기 플러스 알파의 위도 차이가 난다. 훌륭하죠. 이거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자, 이따 또 정리해드릴게. 크다. 정답 4번. 자, 하나 저희 11반 우리 반 예성이가 또 설명을 해준 거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수학적으로 아직 증명을 해보지 않았지만 선생님 이거 약간 꿀팁인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거 되게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이 고지자기 극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 그려봤잖아요. 근데 얘를 굉장히 심플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이거의 타당성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잠깐 고민을 같이 해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얻어갈 수 있는 분은 얻어가세요. 어떤 방식이냐, 결국엔 둘 다 움직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건데 내가 있는 지게랑 0지점에 절반을 딱 잘라요. 같은 지점, 같은 거리 잘라. 딱 가운데 지점 쫙 잘라. 같은 거리.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점들을 요걸 거울이라 생각하고 데칼코마니 시키면 되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80만 년 전에는 데칼코마니 시키면 이렇게 넘어오죠. 여기 있었고 80부터 40은 20은 요 거울을 기준으로 또 데칼코마니 시키니까 요만큼 같은 거리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가주면 여기 60. 그리고 나는 현재 0은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되게 심플하게 지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얘의 유일한 약간의 제 걱정은 일자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거를 약간 거울처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도를 막 변화시키면서까지 돌리는 거를 웬만해선 출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거울이라 생각하고 약간 데칼코마니 시키는 방법. 여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내 현재 지계와 0인 지점을 찾습니다. 현재의 그러니까 지리산 남극 혹은 지리산 북극이죠. 지리산 극을 찾아. 지리산 극. 지계와 지리산 극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가운데 값 같은 거리가 되는 거울을 찾습니다. 좀 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잘라서 역시 이게 안 돼. 해서 같은 거리. 얘가 거울이야. 그래서 80만 년 전에, 아니 8천만 년 전이지만 어쨌든 80년 전에 지계의 위치가 궁금하면 이 고지자기 극을 이 거울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는 거야. 슉 해서 같은 거리를 돌리면은 여기 80. 또 60은 60 같은 거리를 돌려. 슉 같은 거리를 돌리면은 요 라인 60. 또 색깔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40은 또 좀 정신없으니까 이미 한 거는 지우고 지우고 40은 슉 이거랑 같은 거리만큼 내려. 그러면 여기 40. 그리고 마지막 20. 또 여기 같은 거리만큼 내려. 20.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뽑아낸 거랑 당연히 뭐 마지막 엔딩까지 해볼게요. 0은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내리면은 당연히 내 원래 위치로 가겠지. 0.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은 움직임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 굉장히 훌륭한데 요거에 아주 이 아이디어 예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랑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죠. 지금 당장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 또 새로운 개념 저도 오히려 하나 배워갔고요. 얘랑 같이 보시면 좋은 문제는 바로 여기 써놨습니다. 자이스토리 B15번이랑 수특 1강 3.7번 문제 이렇게. 자이 B15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 문제가 갑자기 선생님이 왜 떠오르나요? 궁금하신 분은 B스텝 켜서 영상 보세요. 이게 뒤로 돌리는 뭐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 당시 2022년 수능에 출제됐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지금 올해 수능 완성해서 이미 기출로 됐었기 때문에 남극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 막 뒤로 돌렸잖아요. 이 디귿번 풀 때 극지방을 뒤쪽으로 돌려가지고 위도 차이를 막 계산했잖아. 그 개념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문제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뭐냐? 바로 7번 3점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화이팅 하나만 더. 자, 고지작이 이렇게 세 문제 풀고 관련 문제들 풀고 영상까지 보시면은 하면서 감을 완벽하게 잡으실 거예요.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 그림은 어느 화산암체를 이루는 화성암 ABC 고지작이 복각과 절대연령 오케이. 자극기 그쵸.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나타내 있는데 나는 화성암 ABC에서 고지작이로 추정한 지리산 북극 방향을 나타낸 거고 화산암체는 경도선을 따라서 이동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선을 따라서만 이동할 수 있고 애를 편각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 위도 경도를 다 바꾸는 걸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가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C가 제일 아래 깔려있고 실제로 나이도 제일 많죠. B가 그 다음 A가 그 다음. 그러니까 자료 해석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 타임,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복각이 지금 플러스. 그냥 플러스니까 바로 뭐 북반구 하시면 큰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뭐예요? 회색 정자극기죠. 그래서 플러스인데 정자극기네. 이 말은 무슨 뜻? 오케이, 북반구예요. 자, 근데 B 같은 경우는 음수인데 따라가서 자료 보니까 하얀색이죠. 역자극기죠. 뭐야? 음수인데 역자극기네. 이것도 북반구잖아. 지금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분은 미안한 말인데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아니, 사실 미안하지 않아.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왜 미안해야 돼? 그냥 요 표를 그냥 심플하게 안 외운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못 외운 거야. 얘만 외우면 다 풀려요. 아시겠죠? 봐봐, 한번 해볼까? C 플러스인데 정자극기였잖아요. 플러스는 정자극기 어딘데? 플러스 북각을 갔는데 정자극기
이거 자기 북방구잖아요. 두 번째, 아까 역자극기인데 마이너스 부호잖아. 역자극기인데 마이너스 부호는 어딘데? 이것도 북방구잖아. 그죠? 다시 마지막 A는 따라가서 보니까 정자극기인데 플러스잖아. 정자극기인데 플러스잖아. 북방구잖아. 이것도 북방구지. 어쨌든 간에 다 북방구 자료야. 다 북방구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이 부호만 본 거잖아요. 이제는 숫자도 한번 봐야지. 숫자를 보면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각의 절대값 자체가 커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북방구인데 복각의 절대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치, 북상하고 있는 거죠. 점점 북상하는 거고, 얘를 위도로 얘기를 하면은 북방구에서 북상하기 때문에 고위도로 가는 거지. 남방구에서 북상은 저위도로 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가자요. 끝. 자, 나자료. 지리상 북극 방향이 있고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이 있는데 지금 자료 해석 순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C가 아래로 깔려 있었고 CBA 순으로 자료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 먼저 얘 나중이에요. 그치? 그때 C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면은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 즉 기록이 남아있는 방향의 변화는 C, A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죠. 그치? 제가 이거 개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지궤는 반대입니다. 반시계 회전했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분들 그냥 외우셔도 돼. 자, 만약에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이 반시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지궤는 이거랑 반대로 시계 방향 회전했습니다. 이거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자, 그냥 받아들여 보고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풀리나? 그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뭐야? 자료 해석은 C 먼저 A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이 뭐야? 시계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라고? 페이크 걸리지 말자. 얘랑 지궤는 반대니까 얘가 시계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반시계로 회전했네. 그런가 봐. 문제 풀어볼까요? 자, 100만 년 전에 이거는 항상 주는 자료고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진북과 자북과 진북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이잖아요. 한마디로 고지자기로 추정한 거는 진북을 찾은 건데 사실 그게 지리상 북극 방향, 고지자기로 추정한 거는 자북을 찾은 건데 그게 사실 지리상 북극이랑 똑같대. 진북이랑 같은 말이죠. 쌤. 그러면 자북은 진북이랑 같고 진북은 고정돼 있으면은 진북은 결국에는 자북이면서 결국에는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는 거지. 실제로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진북과 자북이 같아요? 안 같아. 얘네들은 심지어 변해. 왜 회전도 변하고 하니까. 근데 저 문장 두 개를 계속 주면서 지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너네 다 무시하고 그냥 진북 자북 같은 녀석이고 고정해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겉보기 기록의 변화는 순전히 대륙의 이동 때문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얘를 왜 배우고 있었어요? 대륙 이동 때 하다가 넘어왔잖아. 갑자기 대륙 이동을 하다가 고지자기를 배운 거라고. 고지자기는 제가 소제목 붙여드렸지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륙 분포 변화의 이해를 돕는 거라고. 그냥 여러분을 고통 주고 킬러 문제 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겉보기 병로 통해서 어떻게 대륙이 움직였는지 찾는 거다.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시계 방향의 기록 변화가 있으면은 실제로는 반시계로 회전했다라는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잖아. 그죠? 100만 년 전에 남반구에 위치했는가? 100만 년 전 볼까요? 100만 년 전은 절대 연령 100만 년? 요 자료 보면 되지. 얘때 뭐야? 북방구 있었네. 뭔 소리야? 북방구 있었지. 이동 속도가 점점 늘어지고 있나요? 자,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데, 즉 고위도로 가고 있는데 1도 차이, 3도 차이, 점점 복각의 증가율이 커지고 있죠. 그 말은 아무래도 얘가 빨라지고 있지 않겠냐라고 봐야지. 사실 답은 바로 나오네요. 지리상 북극 방향에 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적이 있느냐? 얘가 지금 시계로 돌았으니까 지계는 뭐라고요? 반시계 회전했다. 반시계 회전했네. 정답. 사실 요 조건은 안 썼죠. 30도 미만이다. 이 조건을 왜 줘야만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저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저 조건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선생님 C 먼저 A 나중인데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화끈하게 돌려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화끈하게 돌리면 얘는 반시계 회전을 한 거고 기록이 반시계로 돌았으니까 지계는 시계 회전 아니에요? 라고 하셔도 되잖아. 근데 지금 저 30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돌려줘야지 애를 이렇게 화끈하게 돌려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문제 클리어하죠? 자, 이제부터 약간 추가적인 설명 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먼저 설명해 줄게. 지금
레벨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레벨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레벨은 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레벨 먼저 갈게요. 왜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를 지금 바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봐봐.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진북이라고 해볼게요. 진북이라고 해볼게. 근데 우리가 나침반을 들고 재면은 자북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고지장이로 추정한 자북은 결국엔 지리산 북극 방향의 진북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진북을 가리키는 거는 결국에는 나침반을 활용해서 자북이 가리키는 곳과 진북이 가리키는 곳은 똑같아. 사실 근데 자북은 외액의 회전에 따라서 막 미친 듯이 바뀔 수 있는데 안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북 이퀄 자북 이퀄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이야. 그럼 이제 요 아래 우리가 대륙이 있어. 우리가 이제 대륙이 뭔가 있을 거잖아요. 얘가 막 이동을 하겠지. 고위도로 갈 수도 있고 저위도로 갈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막 그죠? 그 변화만 이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대륙에 의한 변화만 기록에 남는 거야. 고지자기의 변화가 대륙에 남았잖아. 그 변화는 진북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자북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의 변화는 대륙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라고. 자, 볼게요. 자, 여러분이 느끼게 해줄게. 자, 그리고 포인트는 우리 대륙이 시계로 회전했냐 반시계로 회전했냐 그거잖아요. 보세요. 자, 여러분 화면에 눈을 고정하시고 잘 보이고 있죠? 잘 보이고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진북이자 자북이자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륙이야. 여러분 머리통이 대륙이야. 지금 화면이 대륙이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고 쳐보자. 시계로 회전했다 쳐보자. 이렇게 시계를 돌렸어. 그랬더니 다 잘 보세요. 저 진북이자 자북 고정되어 있는 이 지점이 여러분 시야에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어디로 빠져요? 이쪽으로 빠지지. 이쪽으로. 즉 내가 화면을 시계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저 진북이자 자북이자 고정되어 있는 지점은 왼쪽으로, 즉 반시계로 빠지죠. 다시 한번 해줄까? 내가 시계로 회전할 거야. 지금 하나 둘 시계로 회전하니까 지금 진북 자북 여러분 화면에서 어떻게 빠져요? 화면에서 어떻게 빠져? 왼쪽, 즉 반시계로 빠지지. 반시계로 빠지죠. 오케이? 이 얘기가 뭐냐? 대륙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아까 나와있던 이 기록 있잖아. 이 기록이 C에서 A로 시계 방향으로 그 기록의 변화가 남았다라는 건 실제로 나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거지. 그래야지 모든 조건이 고정되어 있는 이 친구에 의한 자료가 아니라 대륙에 의한 변화가 반대로 나타나는 그 성질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안 되면은 방금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도 돼. 아, 고지자리로 추정한 지리산 북극 방향이 시계로 바뀌었으면 나는 반시계로 돌았다는 뜻이구나. 내가 반시계로 바뀌었다는, 나는 시계로 바뀌었다는 뜻이구나. 그냥 받아들여도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요게 레벨 1의 이야기예요. 레벨 2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얘를 완전 디테일하게 뜯어서 설명해 드릴게. 지금 여러분이 딱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C가 먼저 생성되고 A가 먼저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시계로 돈 적이 있구나 정도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딥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약간의 말장난 해볼게. 다 필요 없어. 이제 지워.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니다. 레벨 2에서 빠밤. 자, 당연하게도 C가 먼저 생기고 A가 나중에 생겼는데, 당연하게도 C가 맨 처음에 생성돼서 그 당시 고지자기극으로 배열될 때는 당연히 C가 지리상 북극 방향이, C는 지리상 북극 방향으로 배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C 시기에 고지자기로 측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은 당연히 지리상 북극 방향으로 가겠지. 뭔 얘기냐면 C가 딱 태어났어. 어떻게 맨 처음에 배열될까? 당연히 점선이랑 똑같이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 잘 안 보일까 봐. 이걸로 해드리면 당연히 C가 딱 태어났어. 그 시기에 C가 태어난 시기에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은 당연히 이 점선인 지리상 북극 방향을 이렇게 똥 쌤쌤으로 태어나지 않았겠냐고. 당연한 말이죠. 이게 만약에 어긋나 있잖아? C 시기에 나침반이 고장난 겁니다. 다른 나침반 쓰셔야 돼. 그러면 안 돼. C 시기에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은 당연히 그 시기 지리상 북극 방향과 같게 이렇게 점선이랑 똑같이 나열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당연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가 돌아가 있죠. 어디로? 반시계로 돌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C가 태어난 이후로 반시계로 이 지기가 돈 적이 있는 거야. 그쵸? 그래야지 이렇게 돌아가잖아. 자, 천천히 쓰면서. 자, 사실은 C가 태어나고 반시계로 이 지게가 회전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시간이 흘러서 C가 태어나고 반시계로 돌아서 틀어졌는데 B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A가 태어날 때가 됐죠?
당연히 A가 태어날 때 A 시기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은 A 시기의 지리상 북극 방향과 똑같이 나침반이 배열이 되지 않겠냐고. 그게 나침반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이대로 안 되잖아? 나침반이 고장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딱 나열이 됐겠지. 근데 지금 이 A가 딱 점선이랑 나열되어 있을 때와 지금 이 같아요? 아니지. A가 생성된 이후로 애가 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기가 또 시계로 한번 더 돌아주면서 이렇게 지금 맞아 들어간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그냥 C, A가 아니라 C 생기고 반시계로 돌고 A 생기고 시계로 돌았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지. 자, 써놓은 거 통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 옛적에 C가 딱 태어났습니다. C는 딱 퀴리 온도에 도달해서 드디어 자기적 성질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리상 북극 방향, 고지장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으로 딱 나열이 될 거예요. 우하열 탁 맞춰서.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게가 반시계로 돌아요. 반시계로 돌아서 이렇게 틀어졌어. 근데 그때 A가 딱 태어납니다. A가 태어날 때도 당연히 A 시기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방향과 지리상 북극 방향은 똑같이 이렇게 띵 태어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계로 또 회전합니다. 슉. 그럼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죠. 오케이? 자,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영상 돌려서 다시 보세요. 한 번만 더 할게. 다시. C가 태어납니다. 오케이? 근데 애가 이 화살표가 지금 왼쪽으로 틀어졌죠? 반시계로. 반시계로 돌려야지. 지게가 반시계로 돌았던 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서 A가 태어납니다. 근데 A가 궁극적으로 결과로 봤을 때 시계로 또 돌아있잖아. 이 시계가 이렇게 돌았던 거지. 그래서 C 태어나고 짠 반시계로 한번 지게가 돌아주고 A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시계가 다시 돌아주면서 현재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귿선지를 풀 때 재밌는 건 지리상 북극 방향에 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적이 당연히 있고 여기 그죠? 사실은 문제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어도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문제를 만약에 디테일하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뭐 C 시기 이후라는 디테일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C 시기 이후로는 반시계도 한 번 있었고 시계도 한 번 있었잖아.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데 만약에 A 시기 이후라고 이렇게 문제를 줬으면은 시계 회전밖에 안 한 거죠. A가 태어나고 A가 뿅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시계로 돈 거지. 그쵸? A 시기가 태어나고는 절대로 반시계로 간 적은 없습니다. 절대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좋은 문제 소개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방금 풀어드린 세 문제와 지금 연결해드리는 이 서브 문제들 다 영상 올라와 있는 그 문제들. 얘는 근데 문제가 안 올라와 있겠다. 바로 요거 수특 1강 3.8번 얘는 올라가 있는데 2017년도 수능 G2 19번 문제 얘는 실제로 그 기출문제 찾아서 보시면 좋은데 요거까지도 같이 보시길 추천. 얘는 제가 프리에를 아직 해드린 적은 없지만은 방금 여러분이 해준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실력을 바탕으로 만약에 풀잖아? 제 손목 걸고 무조건 푸실 수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 여기까지.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진짜 알찬 영상 중에 하나 있어요. 고지자기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뿅!